안녕하세요. 스위치온의 박태진, 안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안대리님과 함께 미니카 잡합 지식 1편 이 베어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위치온과 함께하게 되시는 우리 안대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게 된 소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스위치온에 들어오게 된 소감부터 해주세요. 아, 그거 어떻게 네. 스위치온에 들어오게 된 소감이 어때요? 팬이? 그래. 일단은 소감이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사람들과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갖게 되었다는 편하게 게 하세요. 굉장히 설레고 또 열정이 넘치죠. 네. 무슨 열정? 어떤 열정? 거시기한 있습니다. 그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드리님과 함께 이 베어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 탈지와 세척의 차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베어링을 처음 샀을 때 베어링에는 이제 그리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가 이제 내부를 보호하는 그리스가 들어있잖아.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존댓말하 갑자기 반말을 하라고? 반말해도 돼요, 그러면? 해줘 해봐.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 베어링을 처음 구매했을 때 있잖아. 베어링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거든. 이 그리스를 녹여서 없애는 작업을 탈지라고 해. 네. 그리고 우리가 쓰던 베어링에 있는 이물질이나 네. 그런 때들을 슬러지. 벗겨내는, 그렇지. 네. 슬러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금속 가루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세척이다. 네. 그러면 탈지는 왜 하는 건가요? 새 거면 좋은 건데. 베어링이 도포된 그리스가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이게 끈적임이 점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한 저항이 생기는데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 그리스를 제거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은 회전할 때 볼 베어링의 내부가 망가져. 그래서 탈지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주행을 하면 처음엔 빠른데 주행을 하다 보면 약간 그 차량의 빠릿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베어링이 금방 마모가 돼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탈지 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미니카를 구동하게 되면은 그 베어링 안에는 볼하고 리테이너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마모돼서 미니카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녹두 쓰라. 네, 그런 녹도 쓸어. 녹도스러워. 그러면 구리스를 바르면 느려지고 베어링은 탈지를 하면은 베어링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나요? 유나! 오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베어링은 하중을 받게 되면은 구름성이 좋아야 하는데 오일링을 하지 않은 상태면은 마모가 굉장히 심해지게 돼. 그래서 이 오일링을 해줌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거지. 탈지만 하고 주행하는 거는 엔진에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주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일반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탈지만 하고 베어링을 손으로 탁 돌렸을 때는 슉 하고 잘 돌아가는데 오일링을 하면은 뭔가 손으로 돌렸을 때 잘 안 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오일링을 하면 저항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베어링을 테스트할 때 모터심에 롤러를 꽂고 돌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그 무부하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주행에서는 롤러의 부하가 가해진 상태로 베어링이 도는 것을 볼 때 이때 구름성이 좋은 베어링이 진짜 좋은 베어링이라고 할 수 있죠. 트랙 벽에 닿아서 잘 미끄러지는 베어링이 좋은 베어링이다. 그렇지. 그 무부하 말씀이시죠? 상태. 예. 그래서 일명 돌돌이 그런 걸로 베어링을 이제 워밍업을 시켜주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베어링 성능 리스트를 한번은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520 베어링과 620 베어링이 있는데 5일 허용 RPM이 있고 그리스 허용 RPM이 있어요. 여기서 520 베어링은 오일 허용 RPM이 87,000 RPM, 그리고 620이 79,000, 그리고 그리스일 때는 74,000, 620은 67,000 RPM인데 말 그대로 허용 RPM을 초과하는 회전수로 베어링이 돌아가면 베어링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그 허용치를 정해놓은 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돌돌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 마하 대시모터를 쓴다. 그러면 500 파노짜리 마하 대시모터니까 파노를 곱하기 60 하면 3만 RPM, 3만 RPM에 26mm짜리 바퀴를 달아서 써요. 그리고 520 베어링을 돌리니까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15만 6천 RPM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520 베어링을 봤을 때 이 허용치보다 훨씬 더 넘는 결과, 2배가 넘네요. 그렇죠. 예, 2배가 넘는 RPM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돌돌이로 베어링 워밍업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돌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잠깐은 잘 돌아요. 그 이유가 이만큼의 허용 RPM을 넘어선 RPM이 돌아가서 급격히 올라가는 온도 때문에 내부가 팽창을 해서 잘 돌 수는 있지만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은 다시 안 도르는 베어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망가뜨리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니 열심히 세척을 했는데도 잘 안 도는 베어링들이 가끔 나와요. 왜 그런 건가요? 보통 베어링을 세척하는 방식은 공병에 라이터 기름을 넣어서 흔드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세척이 가능하지만은 베어링 내부에 발생된 이제 슬러지나 쇳가루 등등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세척을 한 베어링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잘 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척제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베어링 내륜을 고정하고 외륜을 회전시키면서 이 베어링 안에 들어있는 슬러지나 쇳가루를 빼내주는 것이 올바른 세척 방법이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공병이 넣고 흔드는 방식은 내륜 외륜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치. 그 안에 있는 껴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죠. 흔들어서 빼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세 번째 질문. 속도 외에도 베어링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스피드를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배운 경우인데요. 레인 체인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을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제 하중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방향 하중하랑 축방향 하중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베어링의 방식이 레디얼 볼 베어링이라고 해서 정방향 하중을 지탱하는 베어링인 거예요. 근데 베어링 분류표를 보면 520 베어링의 기본 동정격 하중이 171N이라고 합니다. 이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7.4kg이 나오는데 축방향 하중은 경방향 하중의 20에서 50%밖에 견디질 못한다고 해요. 그럼 요거를 20에서 25%로 환산을 하면 약 최소 4kg. 최대, 최소. 최소. 네. 그러니까 이 520 베어링은 축방향 하중으로 4kg 이상의 무게가 가해지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롤러를 이렇게 앞으로 각을 줘서 사용을 하잖아요. 프론트를.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는데 뭐 코너나 웨이브, 특히 디지털 이제 코스들을 만나면 정확히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축방향이 100%라면 한 20% 정도, 한 30% 이게 속도에 따라 엄청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각도에 따라도 차이가 그렇죠. 있죠. 각도에 따라서도 축방향 하중이 급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에 껐덕거림이 생기고 이 껐덕거림 때문에 내가 설정한 이 앞에 각보다 각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레인 체인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특히 19mm 롤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이제 이 축에서 19mm 롤러와 이 거리가 가장 멀어요. 하중이 들어왔을 때 가해지는 축방향 하중이 멀면 멀수록 지렛대 원리에서 퍼센트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론트 롤러에 19mm를 달았을 경우에 언덕을 잡기가 가장 어려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절구는 520 롤러가 위아래로 두 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레인 체인지가 잘 잡힌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을 좀 덜 죽게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일링을 하셔야 돼요. 이 오일링이 왜 중요하냐면 타미야에서도 베어링 전용 오일이 나와요. 이런 하중도를 견뎌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오일은 이 구름성을 좋게 하는 슬라이드성 오일도 있고 가해지는 하중을 좀 커버를 해주는 하중용 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오일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일을 쳐주고 해줘야 베어링의 수명도 오래 가고 베어링의 성능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알아보셨고요. 궁금증들이 조금은 저희 방식이지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대리님과 함께 처음으로 스위치온 미니카 잡학지식 1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죠. 저도 이제 롤러를 처음 미니카를 처음 접했을 때 롤러에 대한 많은 부담감도 있었고 롤러가 잘 도는 걸 어떻게 찾아야 롤러가 잘 돌고 부동부가 왜 나와? 어떠셨나요?
일단 저도 매니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남들이 하던 방식 그리고 남들이 저에게 주었던 지식들 가지고 그렇게만 했었어요. 잘 도는 게 잘 도는 거라고 네. 그렇게만 했었는데 아, 그 부분이 근데 무조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네. 부분이 맞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중이라는 개념이 전에는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점프 클래스에 오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저희한테 새롭게 느껴지는 거고, 아, 생각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성능 향상이 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만의 지식으로, 저희만의 생각으로, 또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점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잡합 지식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렇게 미니카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의아했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만의 생각, 저희만의 해석으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대리님과 함께하는 영상이었고요. 스위치온 박대리였습니다. 안재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